네, 이슈큐브 진행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광복절을 맞아서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회장의 이 같은 가석방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큐브에 의해서 사건 큐브까지 함께할 텐데요. 오창석 평론가 다시 모셨고요. 김성수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재 상황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가석방될 가능성 또 그리고 특별사면될 가능성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가석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가석방 정의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상이 인정될 때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평론가님? 일단은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가석방 또는 특별 사면에 대한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고 네. 선고가 내려지기 전마다 계속해서 나왔고 예. 그리고 사실 언론을 통해서 재계나 그리고 뭐 미주에 있는 뭐 재계까지도 포함해서 가석방, 석방을 원한다. 그래야 네. 경기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가석방 요건이 맞춰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극도로 제한할 것이다라는 취임 초기의 얘기가 있었지만 작년 말부터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있으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대상이 그렇다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정말 모르는 뭐 민생경제사범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으로는 현재까지 어떤 여론조사를 돌려보더라도 절반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면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도 팽팽한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돌려보면 60%를 넘기고 또 뭐 70%에 육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로 경기도 어려운데 재벌 부회장을 사면 또는 석방을 시켜서 경기 회복에 조금 더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을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전초를 물꼬를 미리 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 가석방 요건이 맞춰지기만 한다면 제일 먼저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가석방 요건이 이제 복용률 60%인데 이달 말에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8월부터는 대상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8월 1일, 뭐 8월 2일보다는 8월에도 뭔가 유의미한 날짜를 찾다 보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것이고 광복절 사면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대사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가석방 요건을 채워서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건은 채워졌는가를 봐야 되겠죠. 복용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얼마나 살았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80%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이 돼서 60%만 살아도 복용률이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관련 법을 찾아봤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좀 절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게 법무부에 이제 교정시설이 있고 이 교정시설은 이제 교도소랑 구치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랑 구치소에서 이 가석방 관련해서 이 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예비심사 명단에 올려요. 그리고 올린 다음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적격심사를 본심사를 올릴지를 이제 다시 한번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예비심사 명단에 올라가는 기준이 이제 법무부 예규가 가석방 업무 지침이 있고 여기 별표 1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별표 1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규정이 원칙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3분의 2였는데 지금은 60%로 변경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거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안 된다. 그리고 법에서는 형법에서 원래 이 가석방 요건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고 그리고 개전의 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새로운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좀 교정 성적이나 그러니까 교정 시설에서의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좀 모범수다 이런 경우에 가석방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별표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경됐다 이걸 말씀을 드리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도로 보면 7월부터 변경이 된다라는 보도는 많았는데 실제 이제 찾아보시니까 뭐 비공개인 그런 조항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법무부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힌 것이고 앞서 김성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비심사, 그다음에 본심사 그런 다음에 요건이 갖춰진 사람들 중에서는 석방을 진행한다. 이제 이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비심사 명단이 이제 요건이 채워지면 별표일에 요건이 채워지면 예비심사 명단에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교정시설 내에 이 처우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위원회가 5명에서 7명으로 이제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은 이 사람을 적격심사로, 그러니까 본심사로 올려볼지를 한번 심의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요건이 되고 이제 심의 의결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법무부에 다시 올려서 이 사람 적격심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법무부에서 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5명에서 9명으로 돼 있고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이고 나머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뭐 이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반수 출석을 하고 또 그 출석 위원 중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 명단 중에 일부는 이제 가석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석방이 결정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5일 내에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럼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가석방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석방 심사위를 거쳐야 되고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정리해 보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사실 가석방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얘기해 볼 거는 특별 사면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해 남은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이지요.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선 효과적인 면에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내보내주는 거예요. 구속 상태만 풀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이라고 해서 뭐 경찰서에 일정 기간에 가서 내가 여기에 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1개월 이상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주거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좀 제약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위반하게 된다면은 다시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가석방과 관리 감독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석방이 실효된다거나 취소되면 다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조금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 형의 집행 자체를 면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구속될 일은 없는 겁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것이고 또 이제 요건에 관해서는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에 3분의 1 이상 형기를 지났어야지 이제 가석방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건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한다면 그리고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제 허가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원한다면 이 형기와 관련 없이도 특별사면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는 것이고 이제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서 대통령에게 상신을 해서 대통령이 허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건 사실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전제로 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 밖에 나와서 기업 활동을 할 때는 분명히 제약이 있을 법하거든요. 어떤 제약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국외에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해외 출장은 못 가고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해외에서 볼 때도 이 기업 총수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기업 총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의 이런 좀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죄가 있는 상태다라는 게 일단은 뭐 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경법상의 취업 제한 대상이냐 이것도 이제 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라도 가석방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차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좀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을 조금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재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8.15에 특별사면을 해줬던 적이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차례 아마 있었고 그때가 이제 8.15나 이런 날이 아니었고 뭐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3.1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번에 이제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가석방의 요건이 채워지기는 해서 예비 심사 명단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단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그럼 가석방 요건이 됐으니까 가석방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청와대나 뭐 정부에서도 다
이제 정해진 것은 없고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그 갑론을박이 이제 이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 얘기할 때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는 반발의 움직임도 많이 큰 편이고요. 특별하게 좀 뭐 이런 분들한테 면죄부를 주면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데요. 오창석 평론가에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당분간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뭐 굳건하게 여권 지지율 1위였던 이낙연 후보가 이 사면권에 대해서 1월 1일에 얘기하자마자 바로 고추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가 권력을 쟁취해서 끌어내렸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치권이 독단적으로 판단하느냐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고 또 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면을 한다고 해서 다시 우리 사회로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다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취업에 대한 제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조건에 나와서 앞으로 삼성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취업이든 뭐든 안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가 바깥으로 나온 순간부터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삼성에 들어가서 어떤 직책을 얻지 않더라도 이야기나 메시지나 회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두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두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론은 좀 다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단순히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재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또 여론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8월 15일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고 박범계 장관도 메시지를 낸 것이 취임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이 복역률에 대해서 60%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수원에 가서 수원구치소의 그 수용률이 130%라고 합니다. 예. 전국의 구치소가 수용률이 이제 평균적으로 110%인데 과밀된 수용소들이 있기 때문에 구치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 장관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좀 지켜봐야 되는 일입니다.